네, 안녕하세요. 권혜원입니다. 오늘은 2월 28일 월요일, 2월 마지막 날이고요. 출근길에 짧게 듣는 배터리 주주라면 꼭 알아야 할 배터리 뉴스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섹터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플러스 1.1%, 나스닥 같은 경우도 플러스 1.6%로 잘 끝나서 물론 이제 전쟁 이슈가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오늘 좀 잘 배터리 주들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뉴스들을 말씀드려 보면은 베를린 공장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물 부족 이런 소송이 걸려가지고 3월 초에 소송을 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고서 만약에 좀 지게 되면은 이게 좀 장기적으로 좀 미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기가 상하이 같은 경우는 생산 캐파가 지금 현재 45만 정도인데 200만 대까지 장기적으로 늘릴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초과 지금 수요 공급단을 보면은 당연히 지금 테슬라는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다려야 되고, 중국 같은 경우도 중고차 가격이 지금 신차 가격을 더 넘어서고 있고, 실제로 초과 수요를 이용해서 테슬라는 지금 가격을 매번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80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개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테슬라 Y 2000대 정도의 수준의 물량인데 아직 많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 뭐 솔루스 첨단 소재도 납품을 했지만 뭐 LNF 이런 양극재도 납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트래킹을 해야 됩니다. 최근의 핵심은 당연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OEM, 글로벌 OEM들이 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만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를 최종으로 두고 있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도 테슬라만 하는 건 아니지만 뭐 LNF나 이런 테슬라를 최종적으로 OEM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실적에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시장의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극재 분야를 보게 되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뭐 금요일날 11% 이상 오르는 회복을 하는 기염을 토했는데, 아직도 대장주로서 좀 부족하죠. 더 많이 회복을 해야 되는데, 2월 28일 월요일날, 오늘 월요일날 오후 4시에 유튜브로 이런 혁신안이나 이런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는 한다니까, 이제 좀 많이 기대하시면서 이제 주주분들은 꼭 4시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LNF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이 최종적으로 테슬라나 하이니켈 양극재 쇼티지를 이제 수혜를 가장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 뭐 1분기나 2분기 정도에서는 가장 두각을 내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전해액 같은 경우는 NKM 같은 경우 지난주 목요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거의 컨센이 60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54억이었습니다. 거의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13% 정도 빠졌고, 금요일에 뭐 2% 정도 회복을 했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 가격 전가를 OEM 업체, 셀 업체한테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다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해액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값 인상을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다음 분기에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인상에 대해서 그냥 두드려 맞고 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장기적으로는 좀 안정이 되겠지만 아직은 이런 이렇게 모든 소재에 대해서 다 이렇게 칼같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이런 원자재값 인상이 부담스러운 소재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박 전해질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국에 해당되는 건데,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데 전체적으로 글로벌 OEM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반도체가 부족한데, 중국에는 지금 반도체 부족 이슈가 거의 나온 게 없이 맨날 신기록을 찍고 있어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또 중국 내 동박 부족이 심화되고 있고, 전해질 LiPF6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그래서 이 중국 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소재 업체들도 눈여겨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첨보 같은 경우도 LiPF6 가격이 올라가면서 F전해질이 상대적으로 가격을 더 메리트를 받고 있는데, 가뜩이나 첨보는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상황이어서 실제 4분기도 다른 데 다 무너질 때도 안 무너졌었죠. 이런 중국향 첨보나 이렇게 이런 소재 중국향으로 나가는 소재 업체들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헨솔 같은 경우는 지난주 뭐 100조 깨지면서 뭐 난리,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추가 물량 이슈도 나오는 악재도 있는 반면에 또 또 지금 수급이 또 들어올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삼성 SDI,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난주 다른 것들은 다 회복을 했지만 삼성 SDI는 뭐 3%, 5% 빠지고 3% 올랐지만 거의 지금 바닥을 기고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매일 신저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바닥을 찍고 올라올지를 눈 잘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엔솔 지분도 90% 갖고 있고 이런 배터리 소재 업체로 지금 거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양극재도 캐파도 높고 분리막도 하고 합작회사를 할 거고 한데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한번 이제 이 주가가 반등하는 시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IT도 지난주 금요일에는 조금 반등했지만 아직 부족한 상태여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으로 할 것이 있지만 이제 오늘 또한 좀 참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는 이상 마치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